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크와 굿 매니지먼트의 이원진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측 불가능성을 넘어선 카오스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생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과거에 견고하게 보였던 장벽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흐름으로 바뀌는 이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지금 매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영 환경을 설명하던 뷰카, VUCA라는 개념인데요. 이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바니, BANI로의 전략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전환이 필수적이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쉽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을 기점으로 마치 유리가 깨지는 듯 선이 여러 갈래로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1990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상황이죠. 이때는 환경이 앞이 잘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라고 한다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기후변화, 그 다음에 AI의 폭발적 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20년 이후에는 아예 지면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확실성을 넘어서 원인과 결과가 뚝 끊어진 차원, 소위 말하면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카오스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쓰던 렌즈인 뷰카, VUCA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미국 육군대학에서 고안된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경영 환경으로 또 경영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들어오면서 이 개념이 널리 쓰이게 됐는데요. 네 가지 특징입니다. 변동성,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안정하다는 특징 하나하고, 두 번째 불확실성, 미래 예측이 불확실하고 또 중요한 정보가 부재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복잡성,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어서 파악이 쉽지 않다라는 점하고, 네 번째 모호함입니다. 예전에 사례가 없어서 정보 해석에 엇갈림이 늘 존재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요. 이 시대에는 정보를 더 많이 모으고 다각적으로 쪼개 분석을 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바깥에서 다가오는 외부의 위협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이 뷰카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명확한 비전과 민첩성으로 대응하던 뷰카 전략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는 정보의 양이 인간의 뇌가 감당할 수준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특히 이는 AI가 상용화되면서 더욱 인간의 뇌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 버렸지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겪은 현상은 글로벌 공급망처럼 얽히고 설킨 시스템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버리고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분석적 대응은 완전히 한계에 부딪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자메이스 카시오라는 분이 이 무너지는 지면을 읽기 위해서 바니라는 새로운 진단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이 바니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기둥으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최적화된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구조적 허약함을 진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끊임없는 재난 속에서 개인과 조직이 겪는 무력감 그리고 스트레스,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인 대응을 진단하는 것으로 새로운 렌즈인 바니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바니는 다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취약성입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하지만 단일 공급망처럼 한계성에 달하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날 현상이죠. 둘째는 불안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정보 과부하, 또 가짜 뉴스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결정장애, 그리고 심리적인 무력감, 이런 것들은 불안이라는 특징으로 요약이 되고요. 세 번째는 비선형성입니다.
기후위기나 작은 오류로 인한 서버 마비처럼 원인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고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적인 관계라는 것은 데이터의 비례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게 비례적으로 발생이 됐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건의 논리적인 연결이 뭔가 모호해졌다. 인과관계가 부정확하다. 이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선형적이란 말은 수익과 산출이 비례해서 원인이 커지면 그만큼 결과도 커진다는 의미인데 반면에 이 비선형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가 뒤틀리거나 끊어져서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비선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해 불가능인데요. AI의 블랙박스 연산처럼 데이터가 넘쳐날수록 오히려 본질 파악이 안 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AI의 많은 툴들이 개발되면서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거지요. 오히려 본질 파악이 어렵고 방향성을 상실하고 잡다한 주변의 것들만 잔뜩 많아지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요즘에 우리가 AI를 쓰면서 날마다 겪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뷰카가 반의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빠른 변화였던 변동성은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대한 파장 형태인 비선형성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정보의 부족이었던 불확실성은 정보 자체가 오히려 소음이 되는 이해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가 되어버렸고요. 얽힌 변수들이었던 복잡성이라는 문제는 효율성에 집착하다 뼈대 자체가 무너지는 취약성이라는 형태로 변해버리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해석이 어려웠던 모호함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직접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인 불안으로 전이가 된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변화의 흐름에는 외부의 역동성이라는 면에서 내부의 취약성으로 크게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의 시소가 기울어지듯이 우리의 전략 방향도 외부에서 내부로 완전히 이동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을 진단하고 분석하려고 애썼던 뷰카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완벽한 계획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대신 시스템이 언제든 깨질 수 있음을 가정하고 우리의 내부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 중심의 가치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반의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의 초점을 내부로 돌려라 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적 유기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개념인데요. 가장 밑바닥에는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공감,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라는 사람 중심의 가치가 단단하게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바탕에 이것이 깔려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회복 탄력적이라는 유기체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의 가치 위에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역량을 키우는 첫 번째 기둥인 이 마이크로적인 축 하나하고 그다음에 조직 전체의 구조를 유연하고 디지털 친화적으로 바꾸는 매크로적인 두 번째 기둥이 잘 세워져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과제인데 여기를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구조적인 유연성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의 전략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튼튼한 심리적인 방어막입니다.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성장 마인드셋과 회복 탄력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외부의 거대한 사건 자체는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반응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도 동료들과 심리적인 안전감을 나누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정서적 지능 EQ를 발휘해야만 합니다. 또 개인의 두 번째 전략은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인지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엉망이 된 비선형성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답부터 찾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우리는 늘 정답을 찾으려는 욕구에 굉장히 오리엔티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버려야 하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작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디자인 싱킹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디자인 싱킹은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타 분야의 업무도 경험하는 교차 훈련, 크로스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차 훈련을 통해서 위기 시에 유연하게 역할을 바꿀 수 있는 T자형 인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 차원의 전략인데요. 조직은 꽉 막힌 효율성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첫째, 탈중앙화와 에드호크라시입니다. 윗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깨고 현장의 소규모 팀이 시장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여유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 완충지대를 모두 없애버린 극단적 효율성은 반이 환경에서 전체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대비해서 재고와 대체 공급망을 미리 마련하는 강건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장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면에서는 이 회복 탄력적인 유연한 이 조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조직의 두 번째 전략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문화, 그다음에 똑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수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유해서 배움의 기회로 삼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와 같은 기반에서의 학습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는 AI에게 맡겨서 패턴을 분석하게 하고 인간은 직관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AI 기반 하이브리드 의사결정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 IT 부서만 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디지털 도구를 다룰 줄 아는 디지털 리터러시, 다시 말하면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덩치가 큰 대기업만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거대한 배는 큰 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한 변화에 마치 얼음에 부딪히는 것처럼 깨지기 쉽지만 작은 보트들은 유연하게 길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SME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른 형태의 변환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연한 협업 툴을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역량, 그리고 부족한 자원을 외부 파트너로부터 빠르게 조달하는 관계적 역량, 그리고 작은 개선이라도 즉각 실행에 옮기는 인적 자산의 혁신 역량이 이 중소기업 생존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완벽함보다는 적응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AI가 완벽함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높고 단단한 성벽을 쌓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면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반의의 시대에 단단하고 뻣뻣한 성벽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형태를 바꾸는 흐르는 물과 같은 유연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기계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인간 고유의 공감, 직관,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이해 불가능한 미래를 거대한 기회의 장으로 바꾸어줄 가장 확실한 진판이 됩니다. 안의의 시대에 우리에게 적합한 생각의 틀과 행동의 틀을 갖추어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